48강에서는 기저 변환과 대각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법칙을 다뤘었죠. 어떤 스탠다드 유닛 팩터로만 이루어진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런 베이시스를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기저 변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원소 A를 좌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죠. 이렇게 좌표가 나타날 때 공식을 우리가 알아봤었죠. 이 x1부터 xn까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여기 베이시스 B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쭉 열벡터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것의 역행열, 그 다음에 원래 베이시스의 좌표들 이렇게 곱해주면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자꾸만 이 사이에다가 이런 행렬을 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단위 행렬이 되니까 어차피 상관없는 지시긴 하지만 뭐하러 이걸 계속 집어넣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스탠다드 유닛 팩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베이시스에서 이런 일반적인 베이시스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이런 베이시스에서 또 다른 베이시스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너무 특수한 베이시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베이시스로 바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베이시스 하나를 새로 잡아 볼게요. 어떤 B-라고 해서 이번에는 V1'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A라는 원소가 이 프라임이라는 베이시스에 대해서 좌표로 Y1, Y2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공식으로 E에서 B'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그럼 결국에 똑같이 이 Y1부터 YN까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겠죠. 이 V들을 V'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좌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값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기서 여기로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A1부터 AN까지를 모르는 값이니까 위식을 통해서 한번 X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행열 떼면서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여기 A에다가 손쉽게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A1부터 AN까지는 여기 위에 식으로부터 V1부터 Vn까지의 역행열이 아니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X1부터 Xn까지 곱해준 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줘 볼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B에서 B-로 가는 베이시스 변환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식이 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E에서 B로 가는 경우에라도 어차피 그러면 E를 이 공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값들이 E1, E2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엔 이게 단위 행렬이 되면서 이쪽 항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식으로 공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의 확장판이 바로 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특정 베이시스에서 또 다른 베이시스로 기저 변환을 하고 싶다면 바꾸기 전에 베이시스에 원소들을 쭉 나열한 것을 그냥 가운데다 곱해주고 바꾼 후에 베이시스에 원소들을 열벡터로 나열해서 역행열을 취해준 것을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이 바꾸기 전에 좌표를 곱해주면 바꾼 후에 좌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공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항이 사라지는 경우는 여기가 스탠다드 유닛 벡터로 이루어진 경우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제 기저 변환도 할 줄 아니까 더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려던 목적이 뭐였냐면 이런 일반적인 직교 좌표계에서 물론 이제 2차원의 경우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일반적으로 n차원까지 확장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차원의 경우라면 어떤 선형사상 A가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XY축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변환인지 몰랐는데 어떤 새로운 축 V1과 V2로 보았을 때는 알고 보니까 V1축으로 뭐 상수배 람다 1배, V2축으로는 상수배 람다 2배를 하는 변환이더라.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시켜서 보기 위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축을 알아내면 뭐예요? 축 변환도 할 수 없으면은 알아내는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저 변환이란 것도 배웠으니까 축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특성 방정식이 해의 개수에 대해서 막 알아봤었잖아요. 그렇죠? 뭐 허근이 존재하거나 혹은 어떤 K개의 중근이 존재할 때 그 K개의 중근으로부터 K개의 고유 벡터를 뽑아낼 수 없다면 그러면 축을 못 만든다고 했었죠. 이 두 개는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던 폼이라던가 이런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면은 유사한 축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선형사상의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뭐 회전하는 변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회전 변환.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뭐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A라는 함수를 거치고 나면 얘가 이렇게 회전이 돼가지고 뭐 이런 데 찍힌다는 거죠. 그런 회전 변환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칭 변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던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대 변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모든 종류의 변환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확대 변환에 대한 거죠. 그런 확대 변환 중에서도 어떤 축을 기준으로 확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뭐 2배 하고 Y축 방향으로는 3배 이런 느낌의 변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2003 굉장히 간단한 행렬이죠. 여기다가 X, Y를 집어넣어 보면 알죠? 이렇게 임의로 x, y를 집어넣었더니 x좌표는 2배가 되었고 y좌표는 3배가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걸로부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확대하는 변화는 어차피 대각행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에 대해서 확대만 하는데 뭐 다른 걸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축을 기준으로 확대하는 변화는 그런데 사실 확대라고 하지 말고 축소라고 해도 괜찮은 거긴 하죠. 왜냐면 여기서 2분의 1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러니까 확대 축소보다는 어떤 상수배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축을 기준으로 상수배하는 변화는 대각행렬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각행렬이 왜 쉽죠? 그렇죠. 0을 되게 많이 포함하고 있고 우리 언젠가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각행렬의 거듭제곱은 굉장히 쉽게 계산되어진다고 했었죠. 대각행렬의 역행렬도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되어지죠. 다른 일반적인 행렬에 비해서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쉬운 행렬이 대각행렬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또 일반적인 게 이제 삼각행렬이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온 거 기억나시죠? 보통. 그러면 전에 고유값을 배울 때 사용했었던 예제를 가져와서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고유값 구할 때 이런 행렬을 가지고 예제를 들었었죠. 1, 2, 3, 4. 이것의 고유값이 뭐가 나왔었죠? 이 행렬 A라고 했을 때 고유값이 2개가 나왔어요. 람다1과 람다2가 나왔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고유 벡터는 뭐가 나왔었죠? V1과 V2. 그렇다는 것은 이 V1과 V2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행렬 A라는 변화는 축을 기준으로 상수배하는 변환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V1의 축으로는 이 람다1의 값만큼 상수배를 하는 변환이고 V2 축으로는 람다2만큼 상수배를 하는 변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베이시스 B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러한 베이시스 B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엔 대각행렬이지 않겠어요? 람다1, 람다2 이런 식으로 곱해진 행렬이요. 각각의 축에다가 상수배를 해주는 변화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하지만 이 변화는 베이시스 B를 기준으로 한 변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반적인 x, y 좌표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스탠다드 유닛 벡터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기저 변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스탠다드 유닛 벡터 E에서 이런 새로운 베이시스 B로 변환을 어떻게 하죠? 이거 위에는 틀린 거니까 지울게요. E를 베이시스로 했을 때 A1, A2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었던 좌표가 있었는데 이 좌표를 그냥 결국에는 똑같이 B1, B2라고 할까요? B1, B2, B를 베이시스로 한 거.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잡았을 때 결국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까 위에서 배운 공식 그대로. 그럼 이번에는 그 반대로 B를 E로 다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 위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A1, 2는 V1, V2에 B1, B2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아까 공식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의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이 A-X라는 함수는 이 X 값에다가 베이시스 B를 기준으로 한 좌표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어떤 말의 n승이긴 한데 여기서는 2차원이니까 2차죠. 그런데 B를 기준으로 한 정의역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값도 B를 기준으로 한 좌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1,1이라는 좌표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그냥 일반적인 1,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위에 있는 V1과 V2로 이루어진 좌표니까 V1 플러스 V2라는 벡터겠죠. 이거는 뭐 1,2였으면 V1 플러스 2V2인데 여기선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1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1,1이라는 것을 이쪽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A-에다가 1,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뭔가 나오겠죠. 당연히 람다1, 람다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를 결국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람다1, 람다2라는 이 좌표는 B를 기준으로 한 좌표죠. 그러면 우리가 B를 기준으로 한 좌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유닛 벡터로 이루어진 이 1을 기준으로 한 좌표를 이 A-에다 쓰고 싶다면은 당연히 기저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을 한번 해보죠. 이 A-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좌표를 그냥 집어넣고 싶은데 이거는 항상 B를 기준으로 한 좌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A1, A2라는 좌표는 어떤 1을 기준으로 한 좌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집어넣을 땐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B를 기준으로 한 좌표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까 공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V1, V2에 역행렬을 곱해주고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것은 B를 기준으로 한 좌표가 맞죠? 변환이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딸랑 넣어주면 안 돼요. 당연히 변환을 해주고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앞에 이 역행렬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을 대입하고 나서 나온 결과 자체도 어떤 B를 기준으로 한 좌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B를 기준으로 한 좌표로 해석을 하고 싶지가 않고 이 1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로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나온 결과 자체를 다시 한번 축 변환을 해줘야겠죠. 지금 이것은 B를 기준으로 한 좌표인 상태니까 B를 다시 2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 좌표 앞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죠? V1, V2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V1, V2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이 점을 넣을 때마다 계속 축 변환하고 또 다시 축 변환하고 이렇게 해석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요 부분을 아예 묶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어때요? 이거 자체를 그냥 함수로 보면 되게 해석하기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랑 같죠? 이게 A랑 같지 않아요? A라는 것은 1, 2, 3, 4요. 왜냐고요? 당연하죠. A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은 똑같은 행렬인데 뭐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서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축 자체가 서로 다른 거였죠. 이 A-라는 것은 이런 V1과 V2를 축으로 하는 함수였고 A라는 것은 스탠다드 유닛 벡터를 축으로 하는 함수였는데 서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축만 달랐을 뿐이지 서로 똑같은 변환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탠다드 유닛 벡터를 그냥 대입하면 바로 대입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스탠다드 유닛 벡터로 나오게 고쳤잖아요. 축 변환을 통해서. 그럼 사실상 이렇게 통째로 보면은 얘도 스탠다드 유닛 벡터를 기준으로 한 함수 아닌가요? 그럼 얘도 스탠다드 유닛 벡터를 기준으로 한 함수 아닌가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은 변환인데 얘랑 얘가 달랐던 이유는 축 때문에 달랐던 건데 결국엔 이것을 곱하면서 축까지도 같아졌으니까 사실상 얘네 둘은 같은 함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이거 다 곱하면 1, 2, 3, 4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V1과 V2라는 것은 그리고 A-는 람다1, 람다2였는데 람다1, 람다2가 결국엔 값이 어떻게 나왔었죠? 값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쪽 옆에다가도 똑같은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대신 역행렬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다 곱하면은 1, 2, 3, 4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대각행렬이지 않은 행렬을 우리가 대각행렬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보고 대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대각행렬은 다루기 쉽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행렬은 다루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행렬조차도 대각행렬로 만들었죠? 그럼 일반적인 행렬조차도 다루기 쉬워진 거네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행렬을 다루기 쉽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로 기절을 변환시켜주는 행렬을 그냥 B, 이쪽은 B 역행렬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가운데는 당연히 대각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고유값 자체가 축을 기준으로 어떤 상수배를 해주는 건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에 대해서 상수배를 하는 변화는 항상 대각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유값을 정확하게 n개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는 2차원이니까 2개죠. 엄밀히 말하면 고유값이 n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고유 벡터가 n개 있다고 해야지 맞는 거죠. 서로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n개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대각화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찾아낼 수 있다면 고유 벡터 또한 찾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증명도 하긴 했어서 뭐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요. 그래서 어떤 행렬 A를 우리가 어떤 B, D, B의 역행렬 이런 모양으로 대각화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